네, 안녕하세요. 2022년 1월 6일 마감 후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우선 좀 기사들 좀 제가 지금 오늘 기사를 조금 많이 보겠는데요. 좀 더 생각 같아서는 좀 더 많이 봐야 돼요. 그러니까 악재와 호재가 지금 막 터지고 있어요. 악재도 계속 터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개별주나 이런 주식 개별주나 이러한 뭐 테마가 됐든 이런 데는 또 호재가 계속 대기하고 있고 호재가 터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악재하고 호재가 지금 혼재하고 있어요. 혼재. 주가도 그래서 막 올랐다 빠졌다 막 그러죠. 예, 이게 혼재하고 있습니다. 혼재. 그래서 작전을 잘 짜고 종목을 잘 들어간다면 괜찮을 것 같아요. 예, 아직까지는. 근데 이제 제가 뭐 오늘 여기 요 밑에다가도 글을 쓰겠지만 2월 달쯤에는 현금 비중을 한 50%까지는 올려야 될 것 같아요. 최소한. 예, 지금 어차피 지금 시스템적으로 봤을 때, 건설사 부도가 이제 계속 증가할 것 같고, 그 다음이 뭐냐면 이제 시스템적으로 해서 이제 어쨌든 금융권에서 이제 부도나는 회사들이 빠르면 2월 달부터 3월 달부터 이제 나타날 수밖에 없죠. 제2금융권이 됐든 뭐 증권사가 됐든 뭐 지금 계속 그리고 단위농협에서는 계속 그 횡령이나 그러한 부실 거래가 터지면서 지금 상당히 심각하게 돌아가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터지기 전까지는 주가가 급락은 안 할 것 같아요. 어쨌든 그렇죠. 그래서 1월 달은 그런 대로 뭐 급락이나 그런 식으로는 없을 것 같지만 이게 이제 2월에서 3월이 돼서 만약에 이러한 어떤 회사든 중견기업이 됐든 이제 이런 쓰나미가 몰려온다면 건설사의 부도와 그다음에 금융회사의 부도 이게 나온다면 이제 시스템적인 문제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때 아마 출렁일 수도 있다. 그래서 2월, 3월 달엔 좀 현금을 갖고 있어야 되지 않나. 근데 지금 1월 달, 우선 1월 달만 봤을 때는 재료 나올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어떤 주식에 잘 타기만 한다면 수익이 꽤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먹고서는 너무 오래 가져가지 마시고요. 그러면 이제 악재하고 호재를 같이 이제 방송을 해드릴게요. 자, 보시면, 어, 이러다 1조 원 물어주겠다 해서 역대 최대 허그 초비상. 이 허그는 뭐죠? 허그는 이제 주택보증공사죠. 주택보증공사. 근데 제가 이제 기사를 못 찾았는데 이 주택보증공사가 이제 거의 부도가 났죠. 부도. 보증공사가 부도가 났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뭐야 그 자본금을 1조를 이제 세금으로 더 때려 넣었죠. 1조를 넣으면은 이건 이제 뭐야 저 1조의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곱하기 막 50배, 50배의 이러한 레버리지를 일으키죠. 그래서 50조를 넣은 거랑 똑같은 효과예요. 현재도 이 주택보증공사가 한 4조 정도 되나요? 예, 자본금이 그 정도 되는데, 현재 레버리지를 통해서 그렇게 된다면 대충 한 200억 정도, 200조 정도를 지금 운영하는데, 그게 이제 전세 보증자금부터 이런 거를 계속 보증을 서주다 보니까 한도가 꽉 차서 결국은 어제 이제 국회를 통과하면서 1억을 더 꼬라박기로 했죠. 이게 세금으로 들어간 거죠. 그러면 결국 50조의 효과를 내는 건데, 결국 지금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주택 가격이 계속 빠지면 주택보증공사에서 보증해주는 전세자금 대출이나 뭐 여러 가지 그 중도금 대출부터 대출에 그 여러 가지 대출이 있죠. 그 보증해 준 게 특히 이 전세자금 대출이 지금 계속 빵꾸가 나고 있죠. 그래갖고 이게 터지면 엄청 크겠죠. 그래서 지금 부동산 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살벌하게 돌아가요. 지금 집 사면 안 돼요. 집은 최소한 3년까지는 집이나 이런 자산은 절대 사면 안 된다. 3년이 지난 후에 사야 된다. 지금은 어떻게 보면 현찰이 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어차피 이제 또 여기서 조금 얘기를 더 해드린다면 이거와 더 쌀바란 얘기는 뭐가 있냐면 지금 이제 일본에 지금 YCC 곡선에 그 장기 채권 금리를 올렸는데 어쨌든 일본을 이제 투기 세력들이 이제 조만간 환투기나 이런 공격을 할 건데
지금 우리나라도 환율이 지금 다시 1200원대로 돌아왔는데, 이게 지금 일본의 그러한 그 엔화의 강세 때문에 그런데, 예, 그러면서 아마 일본을 무차별하게 공격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 타임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럼 이제 이때 되면 우리나라 환율도 지금 문제가 될 거라는 거죠. 9개월 연속 우리나라가 이제 무역수지 적자에 계속 달러는 유출되고 있고, 우리나라도 이제 달러를 계속 쓰다 보면 이제 여유롭진 않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엔화 강세 후에는 달러 강세가 그 어느 기간이 지나면 그 다음에 달러 강세가 왔다. 근데 이번 달러 강세는 어마어마한 강세가 올 수도 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달러를 사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조금씩 사도 돼요. 지금 가격이 좋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는 부실이 터지고 엄청난 그 핵 쓰나미가 오는데, 그 쓰나미를 대비할 타임이에요. 그래서 조금씩 주식으로 벌고 그러면 달러도 사고 현금도 조금씩 모아두세요. 분명히 배팅할 수 있는, 지금도 가격이 많이 빠졌지만 한 번 더 빠질 수도 있다. 반등했다가. 예, 그렇게 아시고 기사를 또 보겠습니다. 네, 보시면 이제 삼성전자가 계속 반등이 나온 게, 이제 삼성전자가 70%의 역대급 어닝 쇼트, 결국 70%의 이익이 감소했다. 반도체 적자 전망도 잇따라.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삼성전자가 계속 이제 감소하고 있죠. 그만큼 이제 한마디로 안 사는 거죠. 침체. 경기가 침체. 아무도 안 사고 재고만 늘어나는 거죠. 침체죠. 예.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들이 이제 거대한 쓰나미로 오는데, 이 침체가 이제 확인 사살이 됐기 때문에 당분간 횡보나 약간 상승할 수 있는 주가는 돼요. 이제 저점을 단기적으로 찍었어요. 근데 이제 이 반등에서 한마디 이렇게 흘러내리다가 반등을 했는데 못 뚫고 나가면 더 길게 빠지죠. 그래서 우리가 이 전에 여기 정도에서 매도를 쳐야 된다. 지금은 요 구간을 다시 반등 구간, 기술적 반등이라고도 할 수 있고 이런 구간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악재를 확인했죠. 삼성전자가 70% 마이너스 실적이 엄청난 거죠. 삼성전자가 우리나라 주가의 4분의 1을 차지하고 벌어들이는 거 거의 대부분이죠. 그렇죠? 예, 그럼 또 기사를 보겠습니다. 그래서 악재가 터진 거예요. 악재가 터지면서 주가는 반등한 거고. 네, 그 다음에 또 이제 우리가 상식적으로 요즘에 좀 알아야 될 거는 이 챗 GPT라는 게 있어요. 챗 GPT. 이 개념을 좀 알아야 돼요. 이거 관련주들이 많이 오르긴 했는데, 이게 지금 미국에서 핫하죠. 예, 그래서 이걸 알아야지만 좀 보입니다. 이게 뭐냐면 오픈 AI예요. AI인데 오픈된 거. 2020년 11월 1월에 공개한 대화 전문 인공지능 챗봇. 오픈 AI에서 만든 대규모 인공지능 모델인 GPT 3.5 언어 기술을 사용한다. 이게 굉장히 핫하죠, 핫해. 이게 엄청난 지금 가치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구글의 그러한 서비스 있죠. 검색 서비스. 네이버도 있는데, 그거를 따라잡을 거다. 그 다음 버전이다. 이런 얘기들이 많아요. 오픈 AI, 예, 이게 이제 대화를 얘가 혼자 생각을 하면서 그 다음에 나올 대사들,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서로 대화가 가능하게 한다 이거죠. 텍스트를 입력하면 그에 맞춰 대화를 함께 나누는 거죠. 그래서 지가 판단해서 내가 오늘 날씨 어때? 그럼 날씨 오늘 화창한데 너 오늘은 뭐 입었니? 또 이렇게 계속 물어본다는 거죠. 기존의 그 딥러닝, 쌓인 재료에 의해서 AI가 계속 대화를 해주고 해답을 찾아준다. 그래서 이게 개발사인 오픈 AI는 인공지능 언어 모델 GPT, 언어 모델, 계속 언어를 이렇게 말을 계속 대화해주는 거, 또 그림도 계속 그려주는 거, 달리2, 다중 음식인식 인공지능 위스퍼 등을 선보인다. 그러니까 이제 번역기가 필요 없다는 거죠. 얘네들이 알아서 이제 이 위스퍼에서 번역을 해주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챗 GPT는 오픈 AI에서 만든 대규모 언어 예측 모델인 GPT 3.5 언어 기술을 기반으로 한다. 이런 거 되게 중요하죠. 완전히 시장을 바꾸는 적이에요. 그래갖고 이렇게 보시면은 사람의 피드백 활용한 강화학습을 사용해 인간과 자연스러운 대화를 나누고 질문에 대한 답변도 한다. 그러니까 이제 AI 애인이 생기고 여자친구가 생기고 남자친구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컴퓨터 치면은 자기 왔어 하고 뭐 먹어
이런 게 다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 상당히 그리고 높은 가치 그리고 여기서는 또 뭐냐면 뭐 이런 부정적인 허용되지 않은 질문이 나올 경우 차별적이거나 공격적, 부적절한 질문, 인종차별적, 성차별적인 동호회 협오적 성전환 이런 거를 안 한다는 거예요. 협오적인 거. 그러니까 서로 한마디로 인공차별, 그 뭐죠? 그런 것들. 그러니까 이제 성적 차별, 또 뭐 이렇게 성소수자 무시하고 막 이런 것들 같은 거, 부정적인 내용들은 아예 차단된다. 그래서 이게 각광받는 지금 서비스로 이 가격을 이걸 또 한번 좀 기사를 또 딴 걸 보죠. 네, 이게 오늘 나온 기사인데요. 이것 때문에 좀 이제 오늘 챗 GPT 관련주들이 또 올랐어요. 이게 오픈 2년 새 2배로 커졌다 해서 기업 가치가 37조로 평가. 그래서 이걸 핫한 거죠. 4차 산업처럼 핫한 거. 그래서 이게 공개 매수 단행해가지고 여기저기 돈을 꼬라박고 있어요. 대화형 인공지능 AI, 챗 GPT, 오픈 AI 기업 가치, 오픈 AI라는 회사죠. 얘네가 이제 구글과 같이 커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예, 이거를 이제 290억 달러, 34조. 그래서 돈을 서로 막 여기저기에서 뭐 벤처 캐피탈부터 뭐 공개 매수해서 돈을 꼬라박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챗 GPT 12월 달, 작년 2022년 12월에 서비스를 했는데 이게 굉장히 핫해요. 물론 어느 대학에서는 이런 서비스를 뭐 학습에 방해된다고 막는 대학도 있어요. 근데 그런 과정을 겪다 보면 암호화폐처럼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을 수 있다. 그래서 챗 GTP, 특히 젊은 사람들은 이런 기술에 관심을 갖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제가 좀 이따 또 딴 데서 또 얘기할게요. 이게 굉장히 AI 관련돼서 계속 발전하고 있어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이건 다른 내용이지만 DSBN 제가 이거를 어 전에 얘기를 해줬어야 돼요. DSBN이 무슨 뜻이냐면 시스템적 중요 은행 이겁니다. 이게 뭐냐면 DSIB는 국내 시스템적 중요 은행을 얘기하는데 만약에 바젤3 체계에서 만약에 우리나라 급변 상태가 와서 시스템이 무너지려고 한다 하면은 해마다 5개 은행을 이제 뽑아놔요. 그래서 이 은행에 국가는 이 은행만 수혈을 해줘요. 그래서 얘네만 살려요. 왜 얘네만 살리면 어쨌든 시스템은 돌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나머지 뭐 잘 자란 뭐 제2금융권이나 뭐 여기 1금융권도 여기 해당되지 않는 금융들은 망해도 세금이 안 들어가요. 긴박한 상황이 오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중요한 거는 5천만 원 한도까지 자신들의 자산이 보장이 이제 금융기관이 되는데 그런데 이 DSBN에 들어야지만 그런 물론 파산했을 때 이제 국가적으로 이렇게 해주는 게 있지만 만약에 시스템적으로 이걸 넘는 돈이나 이랬을 때는 분산해 놓지 않았을 경우 못 받을 수도 있다. 어쨌든 이 5개 은행만 살린다. 이게 바젤3의 기본 원칙이에요. 그래서 DSBN을 여러분들도 항상 해마다 뽑히니까 잘 봐야 돼요. 그래서 여기 은행들을 이 몇 년 동안은 여기만 거래하는 게 사실 안전해요. 그리고 세계적으로는 이제 GSBN이라고 해서 또 세계 은행 중에서 또 뽑아놔요. 그 은행들은 망하면 안 된다. 그렇죠? 그래서 살려준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제 DSBN으로 시스템적 은행, 이 은행으로다가 아, 국민은행, 하나은행, 그 다음에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중앙회 이렇게 5개가 선정이 돼 있죠. 예, 그렇게 좀 잘 아십시오. 제가 이걸 DSIB 요 개념을 전에도 한번 요 국내 시스템적 중요은행 요거 중요합니다. 앞으로 부도 났을 땐 이 은행들만 살려요. 국가에서는 시스템이 망가지면. 그래서 요 은행들을 거래를 하고 있으셔야 돼요. 기왕이면. 자, 그 다음에 이제 계속 나오는 게 한 달 이자 뭐 90만 원에서 2,400만 원, 변동금리 이자 폭탄. 그래서 주담대 평균금리 디아세대 60%, 60%라는 거는 내가 한 달에 만약에 뭐 1,000만 원을 번다고 칩시다. 요즘에 돈도 많이 벌죠. 1,000만 원을 벌면 600만 원을 이런 금융비용 이자 내는데 600만 원을 쓰고 400만 원으로 생활을 한다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이 DSR을 대체로 한 40% 정도에 맞춰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60%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돈을 쓰는 거죠. 나머지 그 금융비용 빼고 뭐 세금 내고 뭐 가스비 내고 뭐 집에 식비 내고 막 그런 거 해서 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퍼센테지가 올라가면은 사람들이 돈 쓸 돈이 더 없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이 이자가 계속 올라가면 이게 거의 뭐 DSR이 거의 뭐 90%대 되는 사람들도 자꾸 생기는 거죠. 이자가 올라가면. 그 이자가 지금 현재 뭐야. 그래서 영끌주 차주들 높아지는 비명소리. 그렇죠? 월금 갚는 데에만 60%빚 갚는 데 쓰는 꼴. 굉장히 저기 하죠. 그래서 은행들이 지금 이제 여기 보시면은 지금 상단과 하단, 시중은행 주담대 금리 구간 보죠. 지금 현재는 8.12가 상단, 하단이 5.27. 좀 신용이 좋은 애들. 그런 애들이 이제 5.27을 받는데, 어쨌든 상단이 8.12%까지 올랐다는 거죠. 이거는 연말쯤 되면 10%가 넘는 게 대체적으로 맞죠. 왜냐면 10%가 넘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미국과의 금리 격차가 지금 1.25%가 나는데 미국은 또 올릴 거죠. 예, 그래서 연말 되면 10%대가 넘기 때문에 이 부담, DSR 특히 저 DSR 60%는 더 올라갈 확률이 높다. 그러면서 국민들은 쓸 돈도 없고 결과적으로 지금 이제 그 보험 해약하고 주식에서 돈 깨서 빼고 지금 그래서 다 깨고 있죠. 저축해서 빼쓰고. 그건 이제 저축해서 빼쓰는 건 미국도 똑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유동성 면에서 주식시장으로 돈이 들어오긴 쉽지 않아요. 계속 이제 한마디로 먹고 살기도 힘들고 이자 내기도 바쁜데 무슨 투자를 합니까? 그죠? 좀 있으면 망할 수도 있는데. 그리고 제가 아는 이제 어쩔 수 없이 영끌 쪽이 됐던 이런 사람들은 지금 삶이 엄청 피폐하고 그렇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자꾸 현금이 중요한데 어쩌면 현금 중에서도 단기적으로는 올해 안에 달러가 한번 펑 뜰 수가 있다. 조금 더 다만 이제 달러의 환율이 올라가는 게 좀 늦춰진 것뿐이에요. 조금 시간이 필요하네요. 어쨌든 달러를 사두고 현금 확보, 차라리 현금 확보도 괜찮다, 지금은. 달러든 현금 확보든. 그렇게 하면서 주식은 좀 재료가 있고 이런 거 빨리 나올 수 있다는 것만 해야 돼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기사는 너무 많은데 그만 보죠. 너무 많아요. 먼저 에코플라스틱을 보죠. 에코플라스틱과 아진산업, 둘 다 무슨 회사죠? 예, 에코플라스틱은 이제 차량 경량화. 그래서 이제 현대자동차가 이제 조지아주에 투자를 하죠. 2024년에 뭐 거기 이제 공장을 짓죠. 이 조지아주 협력업체로 에코플라스틱이 이제 같이 현대자동차랑 같이 진출하죠. 그래서 공장을 짓죠. 그런 영향으로 오늘도 급등했는데 시간의 상한가를 갔어요. 그래서 월요일날 급등해서 시작하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월요일날 뭐 한 여기쯤에서 시작했다 이렇게 또 빠질 확률이 높겠죠.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에코플라스틱도 제가 이런 것 때문에 계속 갖고 있었는데 살살살 올리긴 올렸는데 오늘 이제 그런 내용. 이제 새해니까 현대자동차 그 계열사 중에 같이 미국에 가는 그런 회사들이 주가를 한번 점핑을 한번 하는 거죠. 그래서 월요일은 아마 이런 모습이 나올 겁니다. 이렇게 상승해서 시작했다가 좀 빠지는, 그렇죠? 한 16%나 20몇 프로까지 뛰었다가 빠지는 모양새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에코플라스틱이 그 현대자동차 그 납품업체 1차 벤더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에코플라스틱 오늘 샀어야 되죠. 오늘 저도 2%대부터 그 내용을 알고 보긴 봤는데 그냥 뭐 저는 뭐 그렇습니다. 어쨌든 뭐 제가 살 돈도 없고 어쨌든 상승을 하네요. 에코플라스틱 좀 아쉽네요. 계속 노리고 있었는데 자 그러면 또 한번 아진산업을 보죠. 네, 아진산업도 오늘 그런 영향으로 좀 상승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진산업도 많이 상승을 안 했어요. 그래서 월요일날 좀 더 상승할 건데 시간에 아진산업은 많이 상승을 안 했어요. 이런 건 한번 단타로 노려볼 수 있겠죠. 같이 또 좀 어느 정도 오르겠죠. 한 이 정도까지 오를 수 있는 여력은 보입니다. 그래서 그 아진산업도 뭐 단기적으로 한번 월요일날 시초가가 낮기 시작한다면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에코플라스틱 아진산업 현대차 조지아주 공장에 같이 이제 1차 벤더로 공장을 같이 따라 들어간답니다.
네, 카이노스 매드 이 종목도 제가 일주일 전에 이제 캡처를 해놓고 계속 관찰을 하던 건데 오늘 드디어 재료가 나왔죠. 그러니까 바이오 회사인데 재료가 뭐가 나올지 몰라서 계속 그냥 뭐가 나오나 했어요. 근데 차트를 보시면 엄청 빼놓은 차트예요. 근데 한번 오늘 상한가를 갔기 때문에 상한가가 연상이 나올 수도 있는 재료예요. 거래량도 좀 터졌죠. 에, 뭐 중국의 그 이제 뭐야 에이즈 치료제 품목허가를 맡았죠. 그런 걸로 또 한번 세게 갈 수 있죠. 근데 얘도 보면 차트가 여기까지 여기까지 갈 수도 있고, 아니, 여기까지도 갈 수 있는 여력은 돼요. 그래서, 만약 여기까지 간다면 굉장히 많이 가겠죠. 그죠? 근데 우선은 한 8,000원대까지, 그러니까 아마 상한가가 한 번 더 나올 수도 있는 자리예요. 그죠? 여기까지는 찍겠죠, 최소한. 그죠? 그래서 카이노메이트, 아깝습니다. 제가, 근데 저도 이렇게 정보가 확인이 안 되면, 뭐, 분위기는 있어도 말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런 주식이 제가 이제 캡처해놨던 주식 중에 오늘 상한가를 갔어요. 그 내용을 보면 또 막 올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상한가 두 방도 가능해요. 자, 보시면은 오늘 이거 중 최초 이 나왔죠. 이게 좀 그냥 뭐 말도 안 되게 올릴 수 있는 내용이죠. 카이노메스드 중 최초 하루 한 알 에이즈 치료제 승인 상한가, 그죠? 중 파트너사 통해 단일 복합정 개발 승인, 복용 부담 승인, 수능도 완화, 안정성 감정, 강점, 시장 확대로 로열티 증가 확대, 남미 아프리카 등 글로벌 개척. 이게 연상이 갈 수도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런 주식으로 또 연상이 또 하나, 둘, 세 개까지도 갈 수 있다. 올리는 놈 마음이에요. 재료가 뭐, 그 전에 나왔다라고 보기도 좀 희박하기 때문에, 그리고 차트를 봤을 때도 월봉을 보시면 엄청 빼놨습니다. 이 주식도. 그죠? 그 전에 그 에이즈 그걸로다가 올렸다가, 차트를 한번 그려보시면 엄청 빼놨기 때문에, 그렇죠? 엄청 빼놨죠? 3만 원까지 갔었어요. 3만 원. 여기까지도 갈 수 있는 밴더가 되죠. 그래서 대충 한 만 원대 정도 보고 있어요. 만 원대. 어차피 뭐 가도 저는 그러니까 상한가 바로 오후 늦게 갔거든요. 살 기회는 많았어요. 근데도 제 떡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근데 좀 캡처를 해놓고 얘기를 할까 말까 했는데 재료가 뭔지 몰라서 그렇습니다. 재료가 이거였네요. 이거면 좀 많이 가겠죠. 여기까지만 가도 만 원이에요, 만 원. 만 원대면 한 더블이죠, 한 더블. 아쉽습니다. 하지만 아쉬운 건 주식에서 계속 나오죠. 카이노메스트. 오늘 얘기한 이 에코플라스틱이나 또 카이노스 매드, 이거 제가 관심 종목으로 제일 앞에 장에 해놨던 거예요. 네, 레인보우 로보틱스, 삼성이 590억. 그래서 2대 주주로 들어왔는데요. 차트가 10불이 그렇게 섣불리 죽지는 않고 있습니다, 현재. 그죠? 오늘 고점이 나왔다고 할 수도 있겠는데요. 어쨌든 죽을 듯 죽을 듯 하면서 계속 갑니다. 삼성전자 영향으로. 여기를 벗어나서 계속 가고 있죠. 괜찮네요. 근데 뭐 저는 단기 고점이 왔다고 봅니다. 이거 계속 끌어올린다는 건 좀 문제가 있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레인보우틱스가 오늘도 상승을 했어요. 근데 레인보우틱스를 갖고 온 이유는 로봇주가 이 그 CSC인가요? 그 미국에서 하는 가전제품 그 전시회 있죠? 그게 3년 만에 열렸는데, 그러니까 코로나로 연기가 되고 이제 계속 뭐 그렇게 직접 매장을 열고 그런 거는 3년 만에 열렸는데, 그래서 로봇주들이 거기서 굉장히 좋은 반응을 받나 봐요. 계속 로봇주들이 계속 시세를 주고 있습니다. 또 로봇주 하나 보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로보로보도 오늘 좀 상승을 했죠. 그죠? 그래서 로보로보도 보시면 이제 여기를 계속 못 들고 빠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시세가 계속 모이고 있네요. 근데 한번 또 차트를 주봉을 봐보죠. 주봉을 봤을 때, 이 차트 같은 경우는 뭐, 대충 보시면, 수렴이 끝나서 이제 다시 돌리려고 그래요. 여기를 타고선 이렇게 올려서 가면은, 뭐, 다시 시세를 줄 수 있는 위치까지 왔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올린 것보다 이게 거의 두 배 정도 길죠. 그죠? 1대2 정도 되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돌릴 수 있는 여건이 됐어요. 조금 더 가던가 해서. 그렇습니다. 빙 이렇게 길게 돌리는 거죠. 그죠? 여기를 못 뚫은 다음에. 그렇습니다. 로보로보도 재상승을 하나 봅시다. 재상승할 수 있는 위치는 왔어요. 월봉을 봐도 그렇죠. 월봉을 봐도 좀 재상승을 할 수 있는 위치인데, 그렇죠.
좀 수렴할 수 있는 위치이기도 해요. 보면 그렇습니다. 어, 그렇죠. 아직까지는 좀 이렇게 수렴을 할 수 있는 위치죠. 그죠? 그 다음에 좀 쌓으려면 쌓으려죠. 하여튼 로버로버 좀, 뭐, 우선은 이제 단기적으로는 한 크게 보지 말고 한 요 정도 위치 정도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수렴 정도. 로버로버였습니다. 네, RS 오토메이션. 요것도 로버츠인데요. 아, 이것도 역시 그 빠진 부분, 여기서 이제 빠졌던 부분들, 뭐, 그 정도 이제 보시면 빠졌던 부분들 채웠다. 요 매물대 요거 채운 거죠. 그죠? 맞고 떨어졌는데, 뭐 시세가 더 나올런지 잘 모르겠는데요. 어쨌든 그 시세가 다 된 것 같기도 하고. 역시 얘 역시 또 이제 이 고점을 찍고 계속 횡보했죠. 횡보하다가 이제 다시 추세를 살리려고 하는데, 어쨌든 추세를 살린다는 건 조금 이렇게 횡보하면서 이런 식으로 아로 돌리면서 올릴 수 있다. 그렇습니다. 차트들이 다 그렇네요. 오랜 기간 또 빠졌어요. 그러니까 상승했다가 오랜 기간 이제 길게 빠졌는데 다시 추후에 상승 차트로 하려면은 약간의 좀 시간, 모멘텀이 필요하다. 그렇습니다. RS 오토메이션이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또 SP 시스템스 한번 보죠. SP 시스템스. 얘 역시도 이제 고점 찍고 빠졌는데요. 고점 찍고 다 고점 찍고 빠졌다가 이제 살살 돌려서 여기까지 올렸는데 얘는 그나마 이제 이런 매물대까지 한번 찍으러 갈 수 있겠죠. 한번 더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은 보입니다. 그 정도면 뭐 그렇죠. 얘도 한참 뭐 삼성에서 그 저기 때문에 계속 갔는데 계속 빠지는 위치죠. 그죠? 그렇습니다. 좀 돌리려면 시간이 필요하겠어요. 이 하방 압력을 긴 장기 월봉에서 이런 하방 압력이 물론 지지선은 계속 지지를 해준다고 그래도 이 하방 압력을 좀 그렇네요. 좀 시간이 필요하겠습니다. 바로 올리긴 쉽지 않네요. 예, SB 시스템스였습니다. 네, ST큐브 한번 보죠. 그래도 다 빠졌는데 얘는 좀 상승을 했죠. 얘도 많이 빠졌네요. 이 일봉 보면 바닥 따지고 얘는 이제 시작하네요. 로봇주 중에서 시작하는 주식이에요. 얘도 정확하게 반등짜리인데. 그렇네요. 얘야 뭐 찍으면은 뭐 여기까지 반등했다 빠질 확률이 높겠죠. 얘는 이제 요거 찍으면 요거 채우면 다시 빠질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한 요 정도 상승 여력, 뭐 크게 상승할 차트는 아닙니다. 이미 다 해먹었기 때문에 재상승을 하려면 좀 적어도 한두 달은 더 있어야 되고요. 예, ST 큐브였습니다. 좀 뭐 한 요 정도 상승을 바라봐야죠. 이 정도. ST 큐브였습니다. 네, 메가이 CS 한번 보죠. 메가이 CS. 인공호흡기 거의 뭐 세계적인 명품이죠. 반등 구간이 왔어요. 그죠? 예, 중국에서 엄청나게 이게 필요하다고 그죠? 그죠? 그래서 수렴을 잘 했습니다. 이제 방향성을 잡겠죠. 조만간 또 재상승을 할 확률이 높겠죠. 이렇게 다시. 그랬을 때는 이제 이런 걸 뚫는 일화를 봐야죠. 뚫는 일화를. 그렇습니다. 메가이 CS 이게 이제 월봉을 보시면 한번 급등했던 주식이죠. 언제냐면 이제 이때 제가 급등할 때 봤죠. 이때 봤습니다. 이게 이제 쭉 빠졌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 빠져서 반등을 주려고 그래요. 그래서 반등이 어디까지 나오나 봅시다. 이게 지금 이제 폭발적인 수요가 늘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들어요. 그래서 요번에 반등을 제대로 줄 수도 있는 위치예요. 한번 잘 보십시오. 메가 ACS 아직 빠질 때는 아니고 좀 더 다시 상승하고 이제 조만간 또 수렴을 했으니까 재상승할 것 같습니다. 메가 ACS 예, 폭발적인 성장이 또 나올 수도 있죠. 네, 테라 사이언스도 한번 잘 보죠. 테라 사이언스 그죠? 차트가 괜찮죠? 네. 제가 이런 것도 좀 일찍 얘기했어야 되는데 좀 아쉽네요. 오늘 얘기해줬으면 좋았는데 그죠? 딱 갈 자리였죠? 네, 그렇습니다. 예, 테라 사이언스도 별표가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테라 사이언스 좀 이제 다시 좀 횡보하다가 또 갈 수도 있어요. 계속 갈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뭐 차트도 보시면 월봉 보시면 아직 뭐 그렇게 많이 간 것도 아니에요. 긴 박스권 있죠. 이걸 뚫을 때 더 많이 가겠죠. 그죠? 더 많이 가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최소한 이제 요거 찍으면 이제 한번 살짝 빠졌다가 다시 갈 수는 있는데 어쨌든 간에 요걸 뚫을 때
살짝 찍었다가 뭐 한 달 뺐다가 이렇게 다시 갈 수도 있는데 어쨌든 얘 잘 봐야 되는 주식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테라사이언스. 호재가 좀 맞는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테라사이언스였습니다. 네, 코콤이 계속 안 빠지죠? 예, 그 관제 CCTV. 그래도 코콤이 계속 안 빠져요. 예, 그렇죠? 예. 애매한 차트죠. 예, 애매한 차트입니다. 어쨌든 주 매물대는 뭐 여기가 되겠는데, 어쨌든 요걸 계속 뚫었다 뺐다 하면서 옆으로 밀고 있습니다. 코콤, 네. 그래서 한번 가져봤는데, 그렇다고 매수 시점은 아닌 것 같아요. 뭐 단기적으로는 모르겠지만, 이런 주식이 또 이렇게 빠져서 21선까지 또 쭉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근데 한번 코콤이 계속 안 빠지길 한번 갖고 왔어요. 뭔가 물량을 터는 건지, 뭐라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코콤이었습니다. 예, 인콘도 한번 보죠. 인콘. 예, 참 못 가죠. 여기까지 빼놓고서는 계속 못 가죠. 자, 근데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는 여기까지, 한번 조만간 여기까지 시점 뺐다가 빠지겠죠? 꼬리 달 확률도 높고요. 그죠? 우선 여기까지 찍으면은 이 매물대가 여기가 세요. 그래서 이렇게 좀 빼졌다가 여기서 좀 흔들어줘야 돼요. 그래야지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구간에 조만간 올라타야 되겠죠. 그죠? 처음에 찍고 빠지겠죠. 그래서 처음에는 만약에 이 가격대에 온다. 그럼 매도를 치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그죠? 매도 쳤다가 밑에서 다시 잡는다. 한 1200원은 털어야 돼요. 털고 다시 잡고 뭐 그래야 돼요. 왜냐면 이 하락 기울기가 이제 여기서 한번 떠도 뭔가 수렴하듯이 이렇게 한번 살짝 떴다가 다시 또 빠지고 뭐 이런 식으로 갈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인콘은 그렇게 뭐 단기적으로도 해도 된다. 아직까지 추세를 뭐 잡진 못했어요. 인콘이었습니다. 인콘. 인콘은 뭐 이번 달 말쯤 되면 좋아지지 않을까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TPC가 있죠. 제가 TPC의 그 유료 회원들과 이제 저희 그 회원 가입하신 분들 한 달에 14,000원 내시는 분들인데 그분들이 참 고마운데 저는 그래서 이제 제가 자료를 일부러 좀 편하게 보게 만들어 드려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방송했던 거를 그래서 이제 뭐 일반 회원님들이라도 이제 구독하시고 그러니까 요거라도 어떻게 좀 드시라는 뜻에서 뭐 물론 재료가 안 나올 수도 있지만 그런 뜻에서 한번 좀 급하게 방송했던 거를 다시 재편집을 간단하게 해서 바로 올렸죠.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여기서 돌리려는 거예요. 돌리려는 겁니다. 그죠? 돌리려는 건데 또 이제 주봉을 보면은 그나마 또 주봉상에 약간 바닥에서 도지 비슷한 또 시그널이 하나 나와줬죠. 그죠? 그래서 뭐 다음 주라도 한번 이렇게 찍고 내려올 수 있겠죠. 그죠? 주봉상.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올라탔을 때 이제 어떤 시그널이 나올지가 중요하겠죠. 그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내용을 조금 다시 한번 그 리와인드 해드리면 이 내용이에요. 간단하게 얘기해서 이 TPC라는 회사 하나에 이제 바이오 메카트로닉이라는 이러한 그 사업부를 하나를 이제 홈페이지에서 만들어서 카테고리를 하나 만들었죠. 그런데 이제 이 TPC와 연결된 게 비상장사가 한 개, 두 개, 세 개가 연결돼 있어요. 이 바이오 메카트로닉에. 그래서 어쨌든 날짜는 다르지만 TPC 플러스 크리셀 얘네들이 바이오 3D 프린터 주로 피부와 뭐 암, 뭐 인공장 이런 거 만드는데 실험용도 쓰고 뭐 여러 가지 쓸 수 있는 바이오 메카트로닉 제품이죠. 그 다음에 또 3D 컨트롤즈 이것도 비상장이에요. 이게 이제 덴탈 세라믹 3D 바이오를 상반기에 출시하죠. 상반기 올해 상반기 그죠? 또 무슨 회사인지 모르는데 분자 진단기, 유전자 검사, 혈액이나 뭐 침, 땀 이런 걸로 해서 검색하는 거 이것도 상반기에 출시 예정이죠. 그래서 회사에서는 홈페이지를 그렇게 만들었으면 이젠 얘기를 해야죠. 회사 놈들이 웃긴 놈들이에요. 그러니까 세력하고 짜갖고 뭐 계속 타이밍만 엿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게 바로 그 주식 장사를 하는 거죠. 회사 사장이. 경영을 해야 되는데 이런 걸 이제 홈페이지로 만들었으면 어쨌든 그거에 대한 공시라든 뭐 찌다시가 기사가 나와서 이걸 알리면서 얘네들도 이 회사들이 다 이거 하나 바라보고 이걸로 다 매출로 인해서 이거 플러스해서 상장하려고 하는 회사거든요. 크리셀이든 3D 컨트롤즈든 그럼 이런 회사들이 빨리빨리 팔아야지 어쨌든 2024년에 다 상장하고 싶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이런 걸 빨리 진행해야 되는데 자꾸 뭔가 주식 장사를 한다는 거죠. 주식 장사. 그래서 주가만 계속 꼬라박고. 예, 그래서 이 TPC가 생각보다 이 뭐 제조업을 뭐 오래 했다고 하지만 이 사장들은 계속 주판이나 뭐 이런 걸 챙기고 뭔가 자신들이 이익을 더 추구할 게 없나 이런 것만 생각한다는 거죠. 이런 어떻게 보면 좀 쓰레기 냄새도 나요. 그 회사 사장들이 이렇게 자꾸 주식에 몰두하거나 이러면 한마디로 뭐 정도 경영까지는 아니래도 기본적으로 홈페이지를 그렇게 다 만들었으면 이제는 뭔가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계속 뭔가 좀 이렇게 냄새 나는 회사들이 많아요. 그래서 사장들이 양아치들이 많죠. 딸리 양아치가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참 실망한 회사 중에 하나죠. 물론 얘네들이 생각하는 이런 3D 바이오나 이런 거를 계속 이제 이 바이오 메카트로닉 이 카테고리를 계속 키워서 이런 거하고 계속 나간다면 지금 3D 바이오, 3D 프린터로다가 이제 지금 뭐 제가 기사를 지금 아직 안 보여드렸지만 이 3D 프린터 플러스 AI가 아까 얘기했던 그 챗 있죠, 챗처럼 3D 바이오 프린터, 아니 3D 프린터 플러스 AI가 결합된 이런 지금 상품들이 나온다고요, 미국에서는. 그래서 AI가 건축 설계 도면이나 이런 걸 다 알아서 따라라라 그려줘요. 그래갖고 3D 프린터로 빡 찍어낸다고. 그래서 이제는 AI가 이런 걸 한다고. 사람이 뭐 입력하고 이런 것도 안 한다고. 그냥 거기다 뭐 기본적인 값이나 뭐 그러면 AI가 알아서 어떤 취향을 원하세요 하고 지가 따라락 보여줘. 이렇게 원하세요 하면 바로 찍어내는 거야. 그래서 3D 프린터의 그 시장이 AI하고 만나서 앞으로 더 커진다고. 그리고 점점 정밀화되고 원자력 기계, 뭐 항공기 부품, 뭐 우주 항공기까지. 그래서 얘네가 정말 꿈꾸는 이런 우리나라 쪽에서 이런 쪽으로 계속 이렇게 바이오 메카트로닉 사업이나 어쨌든 3D 바이오 산업을 키운다면 얘네가 나중에 3년 후에 3만 원 정도의 주가가 될 수도 있다고. 3만 원 이상의. 근데 이렇게 하려면 주식 놀이를 하면 안 돼. 주식 장사를 이렇게 하면 회사가. 그러면 나중에 잘 돼도 이런 양아치들 때문에 되지도 않아요. 그래서 자꾸 이렇게 뭔가 사업을 기획하고 이런 모습은 좋은데 주가랑 연결되는 거 보면 그 장사 양아치 냄새가 너무 많이 나. 그러면 안 돼요. 양아치들이 나면 주식이 별로 못 가요. 어느 정도 사람들이 이 뭔가 그 뭐랄까 그 생각하는 그러한 현실적인 그런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하는 보편적인 가치관을 추구해야지 자꾸 머리 굴리는 것만 냄새 나고 그러면 안 됩니다. 좀 얘기를 해봤어요. 답답해서.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3년 후에 한 3만 원 정도 보고 있어요. 저는. 당장은 아니고요. 아니, 얘네들이 원하는 이런 계속 3D 쪽으로 파고든다면요. 그래서 이 공합기나 로봇에 들어가거나 뭐 직견 로봇이나 뭐 이런 거 수입하고 그런 걸 하지만 이 3D 바이오로 이렇게 뭔가 확대되면서 3D 프린터 쪽으로 이렇게 본격적으로 하는 그 회사들이 많지가 않아요. 이렇게까지. 한번 이렇게 하는 회사들이 있나 한번 뭐 찾아보세요. 별로 없다고요. 그래서 이 회사의 시총이 이거 너무 작다. 그죠? 너무 작죠? 3년 후에 3만 원, 3만 원, 3만 원. 네, 이미지스 한번 보죠. 이미지스. 그죠? 이미지스도 계속 돌리죠. 계속 돌리죠. 예, 돌리고 있습니다. 저번에 도지도 이틀 전에 나왔죠. 그죠? 괜찮은 거예요. 이제 어느 순간 이렇게 한번 간다는 거죠. 이렇게. 그죠? 예, 그렇습니다. 얘도 한번 주봉을 볼까요? 뭐 주봉도 양봉이 떴겠죠. 주봉이. 그죠? 예, 주봉도 5일선에 붙였죠. 5일선에 붙였죠. 그래서 이 121선을 드디어 이제 탈환했죠. 탈환. 예, 그럼 다시 요거 계속 탈환하겠죠? 예, 그런 겁니다. 예, 이미지스도 괜찮아요. 네, 폴라리스 우노도 계속 망가지는 차트였는데요. 예, 3일 연속 양봉으로 이렇게 나왔죠. 물론 음봉이 한번 나올 수도 있는 위치입니다. 이제 다시 여기서 계속 차트를 그려 나가겠죠. 뭔가 시그널이 나올 때까지.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우상향을 할 확률이 좀 높아졌어요. 폴라리스 오너도. 괜찮습니다. 네, KH 바텍. 오늘 그 삼성전자 폴더블 폰이 또 많이 팔렸다고 그랬죠. 그래도. 그래서 이제 KH 바텍은 힌지, 폴더블 폰에 힌지 독점적으로 공급하는 그런 회사죠. 삼성전자 폴더블 폰에. 그래서 오늘 반등을 주면서 아주 반등 자리에서 정확하게 나왔어요. 그래서 뭐 좀 더 상승할 여력이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 빠지던 자리에서 이제 반등이 나온 건데
계속 빠지다가 반등이 나왔죠. 그렇습니다. 예, 한번 주봉도 한번 보죠. 주봉을 보시면, 그렇죠. 쌍바닥 찍고 5일선에 가고 있죠. 예, 그럼 좀 힘이 모이면 여기까지는 가겠죠. 여기까지. 그죠? 예, 여기까지 가면 좀 여기서 많이 이렇게 흔들어야 될 것 같아요. 이 매물대가 좀 세니까. 그죠? 예, KH 바텍이었습니다. 네, 파인 테크닉스. 이것도 이제 폴더분 관련된 회사인데요. 그죠? 와, 엄청 조용했죠? 엄청 조용했습니다. 살짝 빠졌는데, 오늘 이렇게 해서 반등 주고 거래량이 나왔죠. 그죠? 네, 요거는 이제 여기까지 갈 확률이 높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다시 상승할 확률이 높아요. 얘가 되려 더 상승할 확률이 높죠. 네, 다 월요일이나 화요일쯤에. 네, 파인테크, 네, 괜찮습니다. 네, 세경 하이테크도 역시 삼성 폴더 부품 관련주인데요. 옛날에 한번 얘네들을 다 했기 때문에 내용들은 좀 알 겁니다. 얘도 바닥에서 돌렸네요. 같이 좀 이제 이 폴더 부품이 좀 팔린다라고 예상이 되면 주가가 바닥에서 많이 빠졌죠. 쌍바닥에서 최소한 뭐 여기까지만 상승해도 괜찮겠죠. 여기까지 상승하면 여기 매물대가 좀 있습니다. 이런 주식들은 한 여기까지 한번 다시 반등이 나올 수도 있는 자리입니다. 세경 하이텍이었습니다. 하이테크. 네, 파운드리 회사 DB 하이테크가 내가 저번 방송에서 계속 얘기했죠. 계속 상승해요. 파운드리 쪽이. 그렇죠? 한번 눌렀다 또 상승했죠. 그래서 강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바닥에서 괜찮죠? 한번 주봉 보면 볼까요? 주봉 봐도, 그렇죠. 이렇게 쌍바닥을 찍고 올라가고 있는데 여기까지 상승 여력은 보이죠. 그래서 한 이 정도까지만 보고 해도 괜찮습니다. 여기까지. DB 하이텍 바닥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바닥에서. 괜찮네요. 진짜. DB 하이텍. 네, HLB가 오늘 급등을 했습니다. 급등. 간암 치료제 시장 진출 코앞 이런 기사가 나왔네요. 이런 내용이네요. HLB 간암 치료제 시장 코납 생물학적 동등성 입증 캐나다 중국 제조 제품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리보세라닙 간암 치료제인 리보세라닙이 최근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 성공적으로 마쳤다. 그렇습니다. 1차 치료제로 사용하기 위해 글로벌 임상을 마무리하고 신약 허가 신청. 야, 이거 신약이 나오면 괜찮겠는데요? 신약 허가 신청을 했네요. NDA 허가 신청. 글로벌 임상이 마무리됐는데, 허가가 나올까요? 허가 나오면 대박인데. 요거 괜찮은데, 요것도. 허가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쉽진 않죠, 신약 허가가. 그죠? 얘도 뭐, 이거 차트상으로 엄청 죽여놨습니다. 그죠? 오늘 뭔가 기대 심리에 의해서 그래도 좀 이렇게 상승을 했고, 거래량도 좀 나왔죠. 괜찮은데요? 이런 건 근데 이제 도박이에요, 도박. 나올 확률이 낮죠, 사실은 신학이. 와, 이거 엄청 빼놨네. 그렇죠? 와, 54,000원. 월봉을 볼까요? 그렇죠. 월봉을 봤을 때는 뭐 수렴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수렴. 그죠? 거의 수렴 비슷하게 하고 있어요. 가격대는 괜찮습니다. 이것도 뭐 도박을 거실 분들 혹시 간암 치료제가 신약으로 글로벌 인상이 끝나서 허가 신청을 내놨다니까 바로 나오진 않겠죠. 근데 조금 이런 게 일단 몇 달은 걸리겠죠. 그러면 아마 그때쯤이면 이렇게 차트를 뭐 이렇게 좀 올려놓겠죠. 어느 정도 올려놓은 다음에 뭐 빵 터지면 이렇게 쭉 가고 못 터지면 그냥 뭐 먹고 나겠죠.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어쨌든 체크는 해놔야 되겠네요. 간암 신약 허가를 기다리고 있답니다. 네, 아남전자도 한번 보죠. 오늘 좀 상승을 했는데요. 예, 아남전자도 바닥에서 이제 좀 딱 여기서 도지 만들고 상승했네요. 다음 주에는 뭐 여기 도전할 수도 있겠습니다. 아남전자. 그래서 계속 상승을 해요. 바닥에서 올라갈 자리에서. 그렇죠? 야, 이거 엄청 빠졌네. 그렇죠? 여기가 주 매물대기 때문에 뭐 상승한다면 뭐 여기 근처 어디까지 갈 수 있나? 여기서 사실 매수를 쳐야 돼요, 매도. 예, 이거 바로 못 들어요. 이 매물대가 엄청 강해서 바로 못 뚫고 띵띵 튕기져 나온다고요. 그다음 다시 저점 잡고 뭐 다시 올린다던가 다시 빠질 수도 있는 거죠. 아남전자였습니다. 아남전자. 요 구간 보고 하는 거예요, 요 구간. 네, 덕신하우징이 계속 급등을 할까 말까 거래요. 급등을 할까 말까 합니다.
초기 있죠, 초기. 초기 있어요, 초기. 계속, 그렇죠? 예, 급등을 할까 말까 합니다. 급등을 할까 말까 해요. 왜 그럴까? 지금 이제 사우디나 뭐 이런 하여튼 그 중동의 네옴시티부터 자꾸 돈을 쓰죠. 그래서 그런데 관련돼서 얘네가 뭔가 건설업으로 진출한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와요. 그래서 뭔가 들썩들썩거려요. 그래서 이제 그 중동, 네옴시티, 뭐 이런데 뭔가 진출을 하지 않을까 하는 얘기들이 들리네요. 그리고 뭐, 제가 뭐, 그때 거기서 기사를 확실히 본 건 아니고, 계속 썰만 있습니다, 썰만. 그죠? 썰만 나오니까 계속 이렇게 밴더를 그리고 있죠. 근데 주봉상 도지 나왔네. 요거 되게 수상하죠? 뭐 이렇게 갔다가 그냥 뚫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여기랑 여기를 뚫어줘야지만 괜찮겠죠? 덕시나우징, 중동, 사막, 뭐죠? 네옴시티, 한때 사우디 관련돼서 계속 얘기가 나와요. 이런 건 되게 수상해요. 한번 또 엄청난 또 건설이 된다, 뭐 해갖고 또 쫙 갈 수도 있죠. 어쨌든 주식은 도박성도 있어요, 사실은. 배팅의 영역이에요, 배팅의 영역, 배팅의 영역. 오늘도 배팅할 영역들이 계속 보이죠. HLB, 뭐죠? 간헐치료제 지금 허가가 나오면 대박이죠. 안 나오면 뭐, 깨갱땡이고. 덕신하우징, 중동에서 뭔가 터진다. 자, 그 다음에 소프트센, 중국 세력이 붙은 느낌이 들죠. 중국 관련돼서 뭐, 원격 관련된 뭔가 그런 거. 차트가 지저분하게 가죠. 사실 여기서 이렇게 해서 뭔가 가졌어야 되는데, 다시 빠졌다가, 다시 이제 좀 차트를 만들려고 하죠. 사실 이제 여기서 이제 뭔가 이런 식으로 눌렀다가 뭐 이렇게 갔어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차트는 지저분해요. 주봉을 봐도, 얘도 뭐야, 얘도 왜 도지가 나왔지? 다음 주, 요것만 바라봐도 되겠어요. 이렇게, 요 정도 갈 수 있는 여건은 되죠. 여기까지. 그죠? 여기서 어떻게 해요? 매도를 쳐야 되겠죠. 물론 이제 시세를 준다면, 여기를 한번 이렇게 뚫었다가 이렇게 쭉 빠질 수는 있죠. 재수정은 많이 갈 수도 있는 위치예요. 도지까지 나왔어요. 지금 도지 나온 게, 소프트센, 또, 덕시나우징, 그죠? 덕시나우징하고 소프트센. 주봉상 도지 나오기 쉽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보시면 계속 배팅의 영역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공부를 해보십시오. 저는 이제 초급과 느낌상 그렇다는 거죠. 제가 이제 카이노스 매드도 좀, 제가 좀 느낌이 싸하다 하면 이렇게 앞자리나 뒷자리로 해서 관심 종목에다가 올려놓거든요. 제 핸드폰 그 감시 종목 목록 보면 500개가 넘죠. 이제 한 600개 정도, 600개, 700개 되나, 종목이. 거기서 계속 추출해서 넣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카이노스 매드가 좀 이상했는데, 역시 중국에서 에이지치로 풋머커가 승인이 떨어졌어요. 그죠? 자, 그럼 이제 덕시나우지, 소프트센, 주봉상 양봉도지가 나왔어요. 정도지는 아니지만. 그 다음에 HLB, 가나모가 기다리죠. 이런 것들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렇게 네? 뭔가 이렇게 좀 가려는 주식들은 시그널을 보내준다는 겁니다. 하여튼 뭐 주말에 뭐 이 방송을 얼마나 보실지 모르겠지만 도움이 조금이라도 되셨으면 좋겠고, 도움이 돼서 좀 수익이 나면 좀 이제 커피 한 잔 마시라고 좀 한번 좀 누가 이렇게 좀 쏘주신 뭐 한 잔 커피 한 잔 값 좀 입금해 주시면 그거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힘이 납니다. 힘이 나. 하여튼 저는 여러분들이 돈을 벌어야지만 저한테 커피 한 잔이라도 싸주실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해드리는 겁니다. 한번 잘 판단해 보시고 또 좋은 또 월요일에 만나 뵙겠습니다. 좋은 주말 보내세요. 감사합니다.